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1학번 김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18학번 김예리입니다. 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김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회복을 위한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중독 대상자들의 치료 연계, 대상자 발굴, 그리고 이제 중독 회복자들의 사후 관리까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취약계층 지구에 밀집 지구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주민분들의 심리 지원과 대상자분들 조기 개입 및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마음치유 센터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해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이고요. 저희는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 지역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교육연구사업을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아동복지사업에 있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을 가정에 지원을 하고 아동 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아동 보호 사업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홍보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김해 아동 보호 치시면은 저희 기관에서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희 김해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햇살 아이라고 소식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학대받은 가정이 가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복지로 택한 이유는 일단 저가 사회복지학과에 오게 된 이유도 아동복지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김해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첫 번째로는 실습을 그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많았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실습도 그 진행했고, 이 두 가지 이유가 더 좀 섞여가지고 이제 아동복지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한 동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술 동아리 중에 공감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해주시는 선배님이 오셔서 직업을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전문직장처럼 보였거든요. 거기서 오는 동경으로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건데, 직접 대상자들을 조기 발굴하고 치료 연계까지 하면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중간중간 연락도 오시고 커피도 사들고 오시는 대상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내 스스로 역량을 좀 더 쌓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서 조금 더 전문직이 되자 싶은 마음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는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동아리 하면서 매년 공감이라는 동아리는 매년 부산에 정신건강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봉사활동을 매년 꾸준히 참여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해운대에서 허들링이라는 정신건강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아리를 통해서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취업 때 면접에서 반응이 가장 좋았던 활동인데 세미콜론이라는 대외 활동을 공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3기나 4기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대외 활동을 오랜 기간 꾸준히 했던 거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동 관련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1, 2학년 때는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솔직히 놀기가 바빴고 그랬는데, 제가 좀 터닝 포인트 바뀌게 된 계기는 실습 나가면서 그랬던 건데, 이제 슈퍼바이저께서 이렇게 하면 취업을 못한다 라고 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3, 4학년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게,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1학년 때는 저는 과대를 했고요, 총대를 했고요. 1학년 총대를 했었고, 2학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양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고 3학년 때는 사회복지학과 비대위 했었어요. 비대위하고 또 4학년 때가 좀 제일 뭐 많이 했었는데 4학년 때는 대외 활동으로 한국 법무부 거기서도 서포터즈 했었고 봉사활동 틈틈이 자꾸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취업했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그 봉사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끈기 있는 애다 이런 식으로 하셨고 또 알바도 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알바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진짜 멈춰본 적이 없어요. 다양한 알바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것도 경험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4학년 때 그 총학생회랑 인권위원회 학생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반응이 진짜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근데 동호전이나 이런 거 안 나왔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많이 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돼서 특별한 기억이란 건 잘 없는데 굳이 뽑으라고 하면 저희 업무 같은 경우에 당직이 있거든요. 이제 24시간 전화를 받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있었던 경우인데 제가 다시 당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자고 있는데 환청이 들려요. 벨이 울린다 환청이. 일어나가지고 깜짝이야 하면서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왜냐면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업무적인 걸로는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두 달 만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 아파트 전체를 이제 제가 직접 다 돌면서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취약계층 밀집 구역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대상자분들이 이제 중독자분들도 물론 많이 만났지만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도 만났었고 아까 환청을 들으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어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전수조사가 업무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제일 뿌듯했던 경험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관리하는 대상자 회원분 중에 관절염으로 한 반년 정도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빨리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술을 하면은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였기 때문에 200만 원을 이제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시청이랑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라서 시청이랑 보건소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아보다가 김해 종합복지관에서 나눔뱅크라고 이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왜 지원비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직접 발표를 하고 회의를 한 후에 이제 선정이 되면은 지원금이 나오는 수술비 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직접 신청을 해서 사례 발표를 하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저의 사례를 뽑아 주셔서 그 대상자분이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저의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에 제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이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겠고 그걸 위해서 뭐 심리 지원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친해지면서 이제 중독자 대상자들에 대해 발굴까지 연계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학교 생활을 하면서 터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문적인 전공들 지역사회복지론,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학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공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업무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 중 하나가 4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사례관리 과목이거든요. 저희도 당장 사회복지학과지만은 김해 시내에서 이 자원 뭐 있어 하면은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연구해볼 수 있는 과목 중 하나가 사례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례관리 과목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학생회 활동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사회에 나갔을 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교수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좀 내가 어느 게 가야지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과 특성상 아무래도 좀 좋은 일로 만나기보다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나까지 힘들어지고 좀 이제 기분이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그 현실에 낙담하지 말고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제 이 일에 애정을 가지면은 더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느꼈던 게, 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후회가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꿈이 있어서 최근에야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놀지만은 말고 이론적인 게 이제 현장에서의 기본이 되니까, 예, 이론적인 부분도 열심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지금 당장의 보람보다는 길게 한 1년, 2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여유 있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면은 업무를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학과 후배님들, 저희 오늘 이렇게 동영상 촬영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남은 학교 생활 재밌게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요. 노래 다시 할게요.